계속 강의 진행할까요? 이번에는 33페이지죠. 그 앞 시간까지는 우리가 의제배당의 유형 2를 배웠습니다. 감퇴, 탈해, 합, 분해에 의한 의제배당을 배웠고, 이 취지가 우리 감자 등으로 받은 대가 빼기 지난 주식의 소멸된 주식의 장부가액 그냥 또는 간편하게 취득가액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데요. 이 차액을 구해서 그동안 받지 못한 배당을 한 번에 받는다고 보는 것을 의제배당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서 우리 32페이지 주 2번에 보시면 소멸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세무상 장부가액이어서 과거에 여러 번 취득하면 평균법으로 없애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단기소각 주식특례라고 해서 감자 결혈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 취득한 의제배당인 주식이 아니라 의제배당이 아닌 주식입니다. 의제배당이 아닌 무상주가 있으면 요거를 먼저 소각하는데 요거를 단기소각이라고 소위 얘기하죠. 이걸 먼저 소각한다고 해서 단기소각 주식을 먼저 소각하고 그 단기소각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잡으라고 했고요. 우리 33페이지의 사례는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전자가 사례가 이제 케이스 1하고 케이스 2가 있는데요. 케이스 1은 그냥 일반적인 유형 2의 의제배당을 보여주고 있고 케이스 2가 바로 단기소각 주식특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일단은 공통적인 질문을 보시면 S전자가 S물산으로부터 2015년 9월 19일에 주식 100주를 감자당하고 주당 250원의 대가를 수령한 후 각 케이스별 의제배당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케이스 1하고 케이스 2를 잘 보시면 뭐만 차이 나느냐, 요 2년 안에 무상주 의제배당 아니었던 무상주가 이 안에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나가 있는지의 차이일 뿐입니다. 맞죠? 그림 보니까 그렇죠? 일단 케이스 1은 2년 내에 이 무상주 의제배당 아니었던 것이 안 들어와 있는 거고요. 케이스 2가 좀 독특한 단기소각 주식특례인데 보다시피 그 2년 이내에 의제배당 아닌 것이 무상주가 들어와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요. 자, 한번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유형 1 배우고 있는지 유형 2 배우고 있는지. 우린 유형 2를 배우고 있고 유형 2는 감퇴, 탈해, 합분에 의한 대가, 쉽게 얘기해서 이게 대가죠. 대가 빼기 소멸된 주식의 장부가액을 빼주시면 돼요. 보다시피 문제에서 대가는 쉽게 줬어요. 100주를 감자당하면서 250원 받았으니까 여기 보는 것처럼 25,000원은 이미 쉽게 줬습니다. 대가는 25,000원인데 과연 이 소멸된 주식의 장부가액이 언제냐를 찾아보는 그런 문제죠. 저 옛날에 이런 거 공부할 때 참 헷갈렸던 기억이 지금도 선하게 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여기까지 잘 따라오지도 못했고요. 처음 이래도 공부할 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에서 이게 유형 1 문제인지 2 문제인지도 헷갈렸고 여러분 무슨 유형인지 아시죠? 저보다 나은 학생이 되셔야 돼요. 항상. 이게 유형 2 문제라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지 여기 살고 있는지 그냥 총체적 난국 무슨 말인지조차를 한 개도 못 알아듣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난 지금 언제 살고 있어요? 여기 살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이에요. 이게 오늘. 이게 오늘이라고요. 오늘 지금 내가 삼성전자입니까? 삼성물산입니까? 나는 삼성전자. 내가 삼성물산 주식을 오늘 투자한 거예요? 맞아요? 맞냐고요? 이 엄한 소리. 삼성전자 주식을 2012년 1월에 투자했어요. 그 당시에 몇 주 투자했죠? 200주를 투자했고 300원에 투자했으니까 6만원 주고 샀나봐요. 근데 그게 한 3년 지난 어느 날 보다시피 삼성전자가 날 불러요. 형님, 예전에 저한테 사간 주식 몇 주 있으니까 나 200주 있지. 형님, 제가 이번에 감자, 퇴사, 탈퇴, 해산, 합병, 분할 등의 아무튼 어떤 사유로 그 중에 몇 주를 찍게 됐습니까? 100주를 찍게 됐죠. 100주 찍힌다면서 나한테 뭐 하란 소리겠어요? 뭐 하란 소리예요? 한 주당 250원씩 25,000원을 받아가세요 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100주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100주를 뭐 하란 소리예요? 반납하란 소리죠. 찢어버리게. 무슨 말씀인지 알죠? 형님 100주를 주세요. 반납해주세요. 찢어버리게 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받을 돈은 25,000원으로 확정돼 있고 어떤 주식을 찢기냐 이거예요. 자, 보면 2012년 1월 1일 날 200주 샀으니까 요거 중에 100주 주면 돼요? 아니죠. 그렇게 한 번만 했으면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얘가 그렇게 쉽게 나올 리가 없단 말이에요. 자, 2012년 1월 1일 날 200주를 300원에 취득한 다음에 한 반년 후인 2012년 7월 1일 이 날짜가 매우 중요한 거죠. 이날 무상주 100주를 받았어요. 공짜 주식을 받았다고요. 그럼 나는 오늘 현재 몇 주가 있는 거예요? 300주가 있는 거죠. 300주. 그 300주 중에 100주를 찢어야 한다면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67주 찍고 여기서 33주 찢으면 아주 정상적인 거잖아요. 왜냐면 세상은 항상 모든 게 공평히 하니까 이걸 평균법이라고 하죠. 여기서 조금 찍고 여기서 조금 찢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있는가 하면 안 그런 게 있대잖아요. 자, 얘는 뭐냐면 이날부터 2년 이내에 요 의제배당인, 의제배당 아닌 게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으니까 케이스 1은 그냥 정상적인 무슨 법으로 하시면 돼요? 평균법으로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평균법으로. 아주 간단합니다. 어찌 보면. 자, 잘 보시면 나 200주는 3만원에 300원씩 샀으니까 6만원이고 6만원. 그 다음에 요 100주는 의제배당이었대요, 아니었대요? 아니었대요. 왜 아니었는지는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문제 조건이 그냥 그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게 무상주를 받았는데 의제배당이 아니었다는 것은 유형 1이에요, 유형 2예요. 자, 다시 한번 정확히 답하셔야 돼요. 유형 1이냐고요, 2냐고요? 의제배당을 우리가 받았는데, 공짜 주식을 받았는데 그 공짜 주식이 의제배당이 아니래요. 이게 유형 1이냐고요, 2냐고요? 여러분, 1이에요, 2예요? 이거 유형 1인 거 아시죠? 아니, 왜 또 까먹으셨어요? 지금 배우시는 유형 2는 이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태탈의 합분등으로 뭔가 찢겼을 때 의제배당인지 아닌지를 배우는 토픽이고, 맞죠? 그게 아니라 유형 1은 내가 공짜 주식을 받았는데 그 누구의 뭐가 그 피투자회사의 뭐가 재원이 자본잉여금이냐 이익잉여금이냐, 그것도 자본잉여금 중에서 뭐 주발초냐 자기주식 처분이익이냐에 따라서 의제배당으로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무상주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이게 의배 1이었어요, 2였어요? 의배 유형 1이었겠죠. 자,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문제 하나가 즉 의제배당 유형 2를 물어보는 문제 하나에 갑자기 유형 1이 끼어 있어서 그래서 헷갈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잘 생각해보면. 자, 잡소리 그만하고 다시 문제 풀어드립니다. 잡소리 그만하고. 나는 9월 19일이고 오늘이 100주를 찍기고 250원씩 받았으니까 25,000원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데 이 100주를 어떤 걸 찍냐 이거예요. 200주 예전에 2012년 1월 달에 200주 300원씩 주고 산 걸 찢어야 하냐, 아니면 이 의제배당 아닌 무상주 100주 받은 걸 찢어야 하냐. 이건 역산해서 2년 안에 얘가 안 들어왔으니까 그냥 어떻게 찢어라? 공평하게 평균법으로 찢어라. 자, 200주 더하기 100주, 내가 총 300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200주는 300원에 샀으니까 6만원에 샀고 100주는 의제배당이 아니었으니까 빵원 아닙니까? 빵원.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의제배당이었으면 여기다 뭐 곱하면 돼요? 자, 액면가에 곱한다, 발행가에 곱한다? 그거는 답이 없다. 이게 주식 발행이라면 발행가액이라는 게 있고 그게 없으면 그냥 액면가에 곱하라고 했죠. 아무튼 얘는 0인 거예요. 의제배당이 아니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3만원 더하기 빵원을 300주로 나눠야 하니까 나는 평균적으로 얼마에 산 셈입니까? 평균적으로 얼마에 산 셈이냐면 200원에 산 셈이에요. 200원에 산 셈. 결론적으로 25,000원 받았으면서 몇 주가 찍히냐면 100주에 200원짜리가 찍히니까 25,000원 빼기 2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제배당 유형원은 5,000원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이 문제 안에서 너무 좀 장황하게 설명드리고 너무 자세히 설명드려서 그렇지 그냥 딱 간단하게 이 박스만 보시면 25,000원 빼기 2만원이어서 내가 웃돈 받은 건 5,000원이라고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여기까지 이해하신 분들은 케이스 2를 이해 못할 수가 없습니다. 자, 케이스 2는 뭐냐면 케이스 2는 이건 지우면 안 되는데? 이건 오늘은 같으니까. 오늘 투데이는 같죠? 이게 오늘입니다. 이게 오늘 투데이. 오늘은 같은 날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번에 100주를 떼이면서 100주를 찢기면서 감자 대가로 250원을 받았어요. 그럼 알다시피 뭐로 확정되어 있다고요? 감태탈의 합분에 의한 대가 100주 곱하기 250원씩 25,000원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제 뭐만 잘 보시면 되냐면 과연 이 25,000원 100주를 누구를 찢을까를 고민하셔야 하는데, 이날도 똑같군요. 2012년 1월 1일 200주를 300원씩 6만원에 사는 건 똑같고요. 다만 무상주 100주가 의제배당이 아닌 게 있는데, 보다시피 이날부터 역산해서 몇 년 이내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2년 이내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2년 이내에 들어오고 있죠. 2년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2년 이내. 더 중요한 것도 이 날짜가 들어왔잖아. 이 날짜가. 그러면
이럴 때는 누구부터 지지한다? 얘부터 지지한다. 이해하셨죠? 갑자기 여기서 좀 문제가 쉬워지죠. 왜 쉬워지냐면 100주 찢으면 되는데 하필이면 이 2년 안에 몇 주를 무상주를 받아왔습니까? 100주 받아왔으니까 그냥 걔 찢으면 되겠구만. 무슨 말씀인지 알죠? 얘 그냥 찢으면 돼요. 그래서 100주를 의제배당이 아니었으니까 얼마에 사온 셈입니까? 빵에 사온 셈이죠. 결론적으로 25,000원을 받았으면서 얼마가 찢기는 거예요. 0이 찢겨서 소위 단기소각 주식 특례를 적용받아서 의제배당은 유형 2에 의해서 25,000원이 됩니다. 밑에 써있죠. 단기소각 주식 특례에 해당하므로 2014년 7월 1일자의 무상주 100주부터 먼저 찢겨야 합니다. 먼저 찢겨야 하고요. 이 무상주는 당초 의제배당이었으니까 아니었으니까 의제배당 아니었어요. 유형 1이 아니었어요. 2가 아니었어요. 1이 아니었으므로 취득가액은 그냥 0이 돼서 25,000원 빼기 0이 돼서 그냥 25,000원이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왜 학생들이 이걸 헷갈리는지 저는 아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의제배당 유형 2 안에 유형 1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앞에를 정확히 배우지 못한 학생들이 헷갈릴 뿐이지 잘 들어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따 문제 하나 풀어드릴 테니까 문제 풀고 또 계속 진행 한번 해봅시다. 양가로 3번 귀속식인데요. 감자는 감자결일, 퇴사 탈퇴는 퇴사일 탈퇴일, 해산은 해산일이 아닙니다. 해산 등기일이 아니라 자녀재산가의 확정일이고요. 합병 분할은 합병 등기일, 분할 등기일 이렇게 해서 귀속시기까지 다 배웠습니다. 우리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우리 문제는 객세책에 있는 8번 문제네요. 8번 문제. 페이지는 46페이지. 2014년 기출문제인가요? 비교적 따끈따끈한 기출문제군요. 여러분 처음 풀 때는 이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보통주의 소각으로 인한 주 A의 의제배당은 얼마인가? 여러분 소각 어쩌고 저쩌고 나왔으니 이 문제는 유형 1인 거예요? 유형 2인 거예요? 감태탈의 합분에 소자가 없다고요? 아니 감자가 주식 찍는 거니까 소각이잖아요. 감태탈의 합분에 의한 의제배당이니까 유형 2인 겁니다. 의제배당은 얼마인가? 우리 한번 공식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하는 거더라? 대가 빼기 장부가액이라면서요. 유형 2는 공식은 쉽다니까요. 아니면 그냥 취득가액 해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간편법으로 원래는 장부가액이지만 자 보니까 주 B는 비상장 영리 내국법인이며 주식 취득과 소각은 적법하였고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이면 이제 좀 이따 바로 배울 건데 그건 마침 고려하지 말라고 돼 있죠. 객세 46페이지 맞죠? 46페이지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주 A는 20기초 현재 주 B의 보통주 300주를 예전에 액면이구나. 액면 2,000원에 보유하고 있으며 보통주 관련 거래는 다음과 같다. 예전에 공부할 때 저는 내가 A인지 B인지도 몰랐다. 지금 이 문제에서 나 주인공은 누구죠? 주 A고요. 이게 삼성전자고 주 B는 삼성물산인 겁니다. 맞죠? 기억 보니까 2012년 2월 1일 날 주 B의 보통주 200주를 자 3,000원씩 시가에 취득했습니다. 아까처럼 우리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 그려볼게요. 2012년 2월 1일 날 200주를 3,000원에 샀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2013년 3월 2일 날 주 B가 주식 액면 발행 초과액 자 주발초 나왔구나. 왜 나온지 감 잡아요? 그 뭐를 보라고요? 재원을 봐야죠. 이 재원이 의배입니까? 의배 아닙니까? 의배 아닌 게 나왔네요. 시가와 액면금액의 차액의 자본 전입에 따라 보통주 100주를 무상으로 취득했는데 의배입니까? 아닙니까? 의배 아닌 거 나왔죠? 2013년 3월 2일이래요. 3월 2일 날 몇 주를 받았냐면 몇 주 받았대요? 100주 받았어요. 100주 받았는데 얼마에 받은 셈이에요? 의배이니까 의배 아니니까? 의배 아니니까 0에 받은 셈이에요. 왜 의배인지 아닌지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 2-3시간 전에 배웠으니까 정 모르겠으면 리와인드에서 보시든지. 자 2013년 5월 1일 날 이거 대박났네. 또 며칠 안 됐는데 또 바로 13년 5월 1일 날 며칠 안 됐는데 자기주식 처분이익의 자본전입에 따라 보통주 200주를 무상 취득했어요. 자, 자기주식 처분이익 나왔습니다. 이거 의제배당으로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얘는 봐야죠.
이는 자본잉여금 중에 입금산의 항목이니까요. 2013년 5월 1일 날 200주 무상취득이겠죠. 200주 무상취득이지만 얘는 의제배당으로 봐야 하니까 곱하기 뭐를 곱해라? 액면 곱해라 발행가액이라는 게 있다. 이게 어디가 이게 주식발행입니까? 이거 주식배당 아니잖아요. 이거 주식배당 아니죠? 주식배당일 때만 발행가액이라는 게 있고 얘는 그냥 액면 어디 갔니 너 아까 액면 어디서 봤는데? 여기 있네. 한 주당 액면 2,000원이니까 얘는 2,000원을 이렇게 곱해줍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이 날짜에서 제일 중요한 날짜가 드디어 뭐야 이거 이 문제는 2013년 7월 15일 날 보통주 200주를 유상처분했대요. 야 이거 무슨 말이지? 유상처분이 과연 의제배당일까? 아니요. 요거는 말 그대로 진짜 돈 받고 팔았다고요. 돈 받고 팔았어요. 돈 받고 팔았는데 하필이면 몇 주를 팔았냐면 200주를 팔았습니다. 나 지금 몇 주 있나 보세요. 나 200주 여기 주자 안 썼네. 200주는 3,000원에 돈 주고 샀고 여기 100주는 그냥 공짜로 받았고 여기 200주도 그냥 공짜로 받았는데 얘는 2,000원씩 받은 셈이고 의제배당에 해당하니까 안 하니까? 해당하니까 그 중에서 몇 주를 이번에 찢기느냐? 이번에 200주를 찢기는 게 아니라 돈 받고 팔았어요. 돈 받고 팔았어요. 돈 받고 팔았음. 돈 받고 팔았는데 몇 주 중에 200주 팔았어요. 몇 주 중에 500주? 500주 중에 200주 팔았으니까요. 40%를 일단 지우셔야 돼요. 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문제가 좋은 문제 중에 하나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 제가 풀었던 사례는 한 번 돈 주고 사고 한 번 공짜로 주식 받았는데 의제배당 아닌 거 받았죠. 그 두 번밖에 사건이 없었고 그 중에서 몇 주를 찢기면 됐는데 얘는요. 한 번 돈 주고 샀고 한 번 공짜 주식 받았는데 의제배당 아니었고 또 한 번 공짜 주식 받았는데 의제배당이었고 그리고 바로 소각을 하는 문제가 아니죠. 소각은 밑에 있잖아요. 1월 30일 날 이날이 제일 중요한 날 2015년 1월 30날 소각하기 전에 뭐를 한 번 했느냐 처분을 한 번 합니다. 처분은 2013년 7월 15일 날 처분을 했고요. 가지고 있는 주식이 몇 %를 처분했죠? 40%를 처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40%씩 없애라고요. 마이너스 40%면 80주인가요? 80주? 80주 없애시고요. 그냥 여기다 써야겠다. 그럼 몇 주가 남는 거예요? 120주가 남는 거죠? 120주? 120주가 남아요. 이것도 40%를 없애세요. 그럼 60주가 남아요. 60주. 아주 좋은 문제구만. 제가 지금 좋단 말은 약간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200주에도 40% 없애요. 40% 없애면 80주가 날아가니까 120주가 남는 거죠. 이렇게 남는 주식 숫자 쓴 겁니다. 지금 얘도 40% 날아가고 여기 40% 나가고 여기 40% 날아가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80주 날아가고요. 여기서 40주 날아가고요. 여기서 80주가 날아가니까 딱 얼마 날아간 겁니까? 200주 날아간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 여러분 이거 산수예요. 산수. 어려워하지 마시고. 나도 공부할 때 세법이 어려울 때는 머리가 팽팽팽 돌았는데 자 이거 산수 아닙니까? 산수. 나 지금 200주, 100주, 200주 총 500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몇 주를 팔았어요? 200주 팔 때 이렇게 공평하게 팔라고요. 임선생 언제는요 의제배당 아닌 것부터 없애라면서요. 그거는 소각일 때고 그거는 의제배당 유형 2일 때고요. 요거는 돈 받고 파는 거니까 그런 특례가 없는 거예요. 돈 받고 팔 때는 그냥 단순하게 없애시면 돼요. 자, 이해하신 거죠? 언제는 뭐 여기서부터 2년 이내에 뭐라고 했잖아요. 아예 그거는 소각이라니까요. 그거는 의제배당 유형 2일 때나 그렇게 고민하는 거고 이렇게 정말 돈 받고 팔았을 때는 이렇게 평균으로 없애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다리던 이 소각일이 왔네요. 이날부터 2년 이내 역산하니까 뭐가 들어와 버리죠? 의제배당이 아닌 게 들어오니까 이제 얘부터 찢는 겁니다. 찢을 때는. 자, 주 A가 보유한 주 B의 주식 200주가 소각됐는데 소각되면서 얼마 받았어요? 3,500원 받았으니까 이거부터 빨리 하자. 200주를 3,500원씩 주더라 이거죠. 즉 나의 소각에 대한 대가는 이미 70만 원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빼기 이것만 200주만 잘 찢으면 되는데 요 안에 2년 이내 얘가 들어왔으니까 얘부터 빨리 찢자. 60주는 얼마나 찢어라? 빵원에 찢어라. 왜 빵원에 찢었는지 알죠? 여기 빵원이잖아요. 빵원. 아, 색깔 통일해주자. 제가 빨간색으로 A를 at 0을 빨간색으로 통일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얼마를 찢어야 돼요? 140주를 찢어야 할 거 아니에요. 140주는 뭐랑 뭐를 평균적으로 찢어야겠어요? 얘 사라졌으니까 200주 3,000원에 산 거
200주 2,000원에 공짜로 받은 거를 평균으로 없애야 한다 이겁니다. 자, 평균 꽃표시 평균 200주 더하기 200주 그리고 이 200주는 당시에 돈 주고 샀어요. 얼마에 샀냐면 3,000원에 샀어요. 3,000원에. 그리고 나머지 200주는 그 당시에 공짜로 받았어요. 2,000원에 공짜로 받았어요. 나머지 200주는 이 결론적으로 2,500원인 거 아니야? 한마디로 평균으로? 그러면 얘가 평균으로 2,500원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얘는 2,500원씩 없애야 돼요. 2,500원씩. 뭐 칠판 공간은 한정되어 있지만 지금 다 보이는 건 보이는 거죠? 한 문제 정도는 한 바닥에 충분히 풉니다. 이렇게 하면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이렇게 하면 금액이 얘가 35만 원이 나오는 거죠. 35만 원. 자, 결론적으로 얘는 70만 원 빼기 35만 원이 나오니까 의제배당 유형2는 35만 원이 나옵니다. 자, 이해하셨죠? 다시 한번 총정리합니다. 여기까지 이해 못하신 분도 이해시킬 수밖에 없게 해드릴 테니까 지금 졸지만 말고 따라오세요.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졸지 마시고 다음 자료 위에서 보통주의 소각으로 주 A 나야 다 내가 의제배당이 얼마인가 소각이란 말이 나오는 딱 뜬 순간 의제배당 유형 1을 생각한다, 2를 생각한다, 2를 생각한다. 공식은 대가 빼기 장부가액 또는 구주식의 취득가액이다. 두 개 비슷한 뜻이다. 자, 그리고 주 A와 주 B는 비상경 영리대고법이요. 주식 취득가 소각은 적법했고 수익배당과 입금을 싼 입은 배우지도 않았으니까 고민도 하지 말래요 아직. 자, 우리 이거부터 볼까? 역산해서 이번에는 거꾸로. 주 B는 2015년 1월 30일 보통주를 한 주당 3,500원에 준 거예요. 나한테 찢으면서. 주식 찢으면서 형님 옛날에 주식 사가신 거라든지 나한테 공짜로 받으신 것 중에 몇 주를 반납하세요? 200주 반납하시면 제가 3,500원씩 쳐드릴게요. 그래서 70만 원 받은 건 확정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200주를 얼마짜리 찢을지만 잘 장부가액이나 취득가액을 잡으시면 되는데 잘 보시면 2012년 2월에 200주를 3,000원에 샀어요. 이건 돈 주고 산 거예요. 60만 원어치 샀다는 소리구나.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잘 보면 2013년 3월 2일 날 주비가 주발초는 의제배당 유형 1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죠. 그 재원이. 그래서 자본저림에 따라 보통주 100주를 무상 취득했는데 100주는 빵원인 셈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2013년 5월 1일 주비가 자기주식 처분이 이건 의제배당 유형 1에 의하면 얘 같은 경우는 유형 1에 해당하는 의제배당 2죠. 그래서 보통주 200주를 무상 취득했는데 이때 곱하기 뭐 해야 돼요? 유형 1은 액면 곱하는 거예요? 발행가액 곱하는 거예요? 둘 다 가능한데 발행가액을 곱할 때는 발행가액이라는 걸 주면서 주식배당이라는 걸 받아야 하는데 얘는 주식배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무상증자지. 그래서 그냥 우리 200주는 여기 문제에서 준 액면 2,000원을 곱하는 거라고요. 됐죠? 자, 그리고 바로 2번으로 내려가기 전에 얘는 리를 끼워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데 이 중에 보통주 200주를 유상 처분합니다. 이거는 돈 받고 팔았다는 뜻이에요. 소각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거는 2번 자료에 나오고요. 얘는 돈 받고 팔았어요. 자, 이렇게 돈 받고 정상으로 팔 때는 여기 200주, 여기 100주, 여기 500주 내가 총 200주까지 해서 500주가 있는데 500주 중에 200주인 40%를 공평하게 없애야 합니다. 평균법으로. 선생님 언제는 뭐 역살에서 2년 이내에 있으면 걔부터 없애라면서요. 그거는 찢을 때나 그렇다고요. 유형2나 그렇고 이렇게 돈 받고 판 것은 200주 즉 40%를 얘 40% 날아가니까 120주 남고요. 40% 날아가니까 60주 남고요. 40% 날아가니까 120주가 남습니다. 불만 있어요? 불만 없으시죠? 공평하게 찢는다잖아요. 자, 얼마에 찢었는지는 관심도 없어요. 지금 리을은 이 문제의 함정이지 주요 메인 토픽이 아니니까 얼마에 찢은 게 아니라 얼마에 돈 받고 팔았는지는 관심도 없고요. 지금 자, 2번 보시면 2015년 1월 30일 이날이 제일 중요한 날인데 이날 드디어 200주를 찢기면서 3,500원씩 70만 원 받았고 그 찢긴 날 안에 2년 안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의제배당 인 게 들어와 있어요? 아닌 게 들어와 있어요? 아닌 게 들어와 있죠. 물론 의제배당 인 것도 들어와 있는데 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의제배당이 아닌 게 중요한 거니까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얘부터 찢어야 하는데 얘를 소위 무슨 소각주식 특례? 단기 먼저 찢는다고 해서 단기 소각주식 특례라고 하고 60주밖에 없으니까 60주는 일단 찢으세요. 얼마에 찢어야 돼요? 얼마에 사왔어요? 사올 때 장부가 취득가액이 빵원으로 사온 거고요. 이건 사온 게 아니라 그냥 공짜로 받은 거지만 나머지 140주는 뭐뭐를 찢습니까? 얘랑
얘를 공평하게 평균적으로 찌자는데 200주 3,000원, 200주 2,000원, 200주 3,000원, 200주 2,000원, 총 200주, 200주, 400주. 즉 400주분의 얼마가 되죠? 400주 중에 400만, 그러니까 100만 나누기 400이 되니까 한마디로 한 주당 평균은 2,500원인 셈. 그래서 이 140주는 2,500에 찍게 하니까 결론적으로 70만원 빼기 35만원에서 35만원이 의지배당 유형 1이다 2다 유형 2에 해당한다. 나 나름대로 2번 설명했다. 나름대로 2번 설명했으니까 정말 다시 한번 이해 안 되시면 한 번만 더 리와인드해서 또 보시고, 그래도 이해 안 되시면 우리 이룸경영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기세요. 제가 이해가 될 때까지 거기다 써드릴 테니까. 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정확히 하신 다음에 그리고 혼자 계속 복습을 해서 내 걸로 자기와, 그리고 이왕이면 객관식까지 문제를 풀어가지고 이거를 문제에서 어떻게 실전에 대비할지까지 익숙히 익히신다면 여러분은 1차는 합격. 지금 문제까지 풀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최고의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아우 민망해. 내가 내 입으로 이런 말 할 줄이야.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문제 잘 푸시면서 복습 잘 하시면서 계속 따라오셔야 돼요. 그리고 빨리 마치시고 가급적이면 여름에 세무회계도 들으시면 좋고, 세무회계 들을 여력 없으면 바로 객서로 넘어가시면 되고, 여러분 바로 객서로 넘어갈 때 멘붕이 많이 오겠지만 저랑 기본 강의 들은 학생들은 그래도 멘붕이 조금 덜 온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니까. 자, 이제 좀 한숨 좀 돌리시고요. 우리 챕터 3가 참 길죠. 챕터 3의 마지막 토픽인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입 3.6인 34페이지를 진행합니다. 나는 정말 이 높아심에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번 챕터가 워낙 기니까 내가 지금 뭐 배우고 있나 또 헷갈리고 또 헷갈리지 않을까 해서 한 말을 또 하고 합니다만, 자, 우리 이번 3장은 뭐 배우고 있다? 3장은 입금과 입금불산입을 배우고 있다. 3.1은 뭐였다? 3.1? 3.1은 무슨 순자산 증가설이 뭐냐는 둥, 입금이 뭐냐는 둥을 대충 공부를 했습니다. 자, 입금은 뭡니까? 순자산을 증가시켜야 돼요? 감소시켜야 돼요? 증가시켜야 하는데, 순자산을 증가시킨다고 다 입금으로 국세청이 과세하진 않아요. 그 말부터 하자. 입금은 납세자인 삼성전자 나한테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세금 내란 소리니까. 맞죠? 근데 입금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면 되는데 두 가지를 빼라고 그랬다. 첫 번째, 자본의 출자, 자본의 증가 빼시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입금불산입으로 열거된 것은 빼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3.2에서는 뭐 배웠냐면 입금을 배웠어요. 입금은 14개를 배웠는데 13개까지는 세법 전에 있는 열거와 예시에 불과했고, 14번째는 기타의 수익이라고 해서 여기 13개의 열거 안 됐어도 뭐라고만 열거 안 돼 있다면, 좀 이따 배우실 3.3의 입금불산입으로 열거만 안 돼 있다면 기본적으로 입금이다라고 해서 화기애매하게 맞췄다고 했고요. 3.3은 입금불산입을 배우는데 15개나 그거는 많이 있지만요. 15개 중에 위에 6개였나요? 7개였나요? 7개였던가요? 그거는 그냥 자본거래니까 거의 허수라고 그랬고, 밑에 14번까지가 이제 진정 수익임에도 불구하고 입금불산입, 마지막에 15번째가 부가세 매출세액이라고 해서 부채 관련된 거라고 그랬고요. 3.4가 간주임대료였죠. 간주임대료는 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월세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보증금에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를 곱하는 가상의 임대료, 그래서 간주임대료고, 입금이기 때문에 납세자한테 불리한 겁니다. 다만 실무 강의를 하거나 제가 실무하다 보면 법인세에서 간주임대료를 입금으로 세금 냈다는 회사는 찾아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는 수강생, 수험생이니까 이걸 배우는 거지 실무에서는 아주 이걸 보기가 어려운데, 왜 어렵죠?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하잖아요. 첫 번째, 영리대국법일 것, 이건 다 누구나 만족해요. 현실에서 50만 개 법인이 거의 만족하는데, 두 번째가 차입금 과다법인입니다. 즉 자기자본보다 2배 이상의 부채가 있어야 하고요. 세 번째는 주업이 부동산 임대업이 하는데, 이 소리는 뭐냐? 전체 자산분의 임대 목적용 부동산이 약 50%를 차지하는 것으로서, 한마디로 이 대변으로 계속 차입금 빌려가지고 차변으로 계속 어디다 갖다 박은 겁니까? 부동산 임대용 목적으로 갖다 박은 거죠. 이런 경우는 페널티로서 3.4를 계산하는데 저는 실무에서 거의 본 적은 없고요. 3.5는 의제배당이라고 해서 유형 1과 유형 2가 있어요. 유형 1은 잉여금의 자본전입이라고 해서 삼성전자에 의해서 의제배당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삼성물산이 그 재원을 뭐로 하는지에 따라서 의제배당이 결정되고, 유형 2는 훨씬 간단한 편인데 감태탈의 합분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찢기면서 웃돈을 받은 경우가 그동안 못 준 의제배당, 배당을 한 번에 주는 거라고 해서 의제배당이라고 한다고 그랬고요. 드디어 이번 아주 긴
챕터 3의 마지막으로서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입입니다. 자, 앞에까지 배웠던 3.4와 3.5는 입금을 배운 납세자한테 기분 나쁜 거라면 3.6은 우리 강의에서 거의 뭐 간만에 등장하는 입금불산입을 배우는 겁니다. 납세자에게 아주 유리한 거죠. 수험 목적으로 아주 중요하기도 하고요. 자, 일단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입인데요. 수익배당금이란 단어가 뭔지부터 이해해볼까? 이거는 배당금 수익을 얘기합니다. 배당금 수익. 내가 개강하는 날 보여주지 않았던가요? 개강하는 날 기업회계와 세법의 주요 용어 차이에서 수익배당금 나온 걸로 기억나는데, 수익배당금은 그냥 기업회계의 배당금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회계 배당금 수익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피투자법인인 S물산. 이거 우리 정의 안 바뀌었죠? 가정? 언제나 나는 투자회사인 삼성전자고 너는 내 동생인 너는 피투자법인인 삼성물산이다. 삼성물산 여기 있네요. 이게 S물산이라고 칠게요. S물산. 삼성 레미안 아파트 만드는 그 건설과 그 다음에 상사, 무역 상사를 같이 하는 회사입니다. S물산이 얻은 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세후소득을 배당하면 다시 주주인 S전자 나에게, 여기 이게 나, 항상 제 그림에서 파란색 클릭마크가 저라고 그랬죠? 나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는데 전형적인 이중과세래요. 전형적인 몇 중과세요? 전형적인 이중과세. 제가 전형적인 몇 중과세요 하면 졸다 깨서도 이중과세요 하기로 했죠. 제가 항상 이중과세만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전형적인 이중과세.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가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입 제도래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에이, 거짓말. 뭘 알아요? 모르지. 나도 몰랐는데 이게 말로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그림을 한번 만들어 왔죠. 자, 이게 나예요. 이게 나. S전자라고요. S전자. 자, S전자가 과거에 S물산을 투자한 적이 있어요. 나를 뭐라고 부르죠? 주주라고 부르죠. 조금 더 유식하게 법인주주라고 부르죠. 자, 이번에 S물산이 세전 얼마를 벌었습니까? 100을 벌었어요. 100을. 제가 강의에서 항상 세율을 20% 가정한다고 했는데 얘는 10%가 쉬우니까 그냥 10%로 합시다. 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 100 중에 이게 100이라고 치고 100 중에 얼마를 세금을 내야 돼요? 10부분을 세금을 내야죠. 나도 10부분을 안 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범법자가 되고 탈세자가 되니까 10을 냈습니다. 10을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세후소득이 90이 남았죠. 제가 일부러 세후소득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항상 그리거든요. 노란색은 우리가 안전하다는 뜻이죠. 자, 얘 안전해요. 안전하다는 의미가 이미 세금을 냈으니까 안 냈으니까? 냈으니까 세금 내고 떳떳하게 남은 세후소득이 90원인 거죠. 자, 여기서부터는 약간 실무에서 거짓말인데 90원을 전액 배당했다고 칠게요. 우리나라에서는 배당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죠? 그 관행이 매우 짠 편이라서 이렇게 배당을 전액하지 않는데 뭐 말도 안 되지만 그냥 삼성전자가 삼성물산의 100% 주주라고 가정하고 세금 내고 남은 세후소득 90원을 전액 다 나인 삼성전자한테 줬다고 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배당이 활성화되어 있진 않아요. 나는 그러면 기업회계에서 배당금 수익이 90원이라고, 이거 기업회계에서 배당금 수익이라고 하는데 보면 기업회계에서 현금 90원에 배당금 수익 90원이 들어옵니다. 자, 삼성전자인 나는 기분 좋을까요? 기분 나쁠까요? 기분 좋죠. 야, 이 삼성물산아, 내가 너를 참 투자하길 잘했구나. 네가 아우로서 돈 열심히 벌어서 나한테 이렇게 배당금을 상납하니 내가 참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을 거 아닙니까? 에이, 아니죠. 우리는 기업회계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세법에서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세법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배당금 수익 잡히는 순간 나는 뭐를 내야 하니까 세금을 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회계에서는 현금 들어오니까 기분 좋은데 세법에서는 그만큼 세금을 내야 하니까 기분 나빠요. 게다가 얘가 전형적인 몇 중과세죠? 아니, 제가 졸다가도 몇 중과세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중과세를 하라고 그랬죠? 왜 얘가 전형적인 이중과세인지 아세요? 자, 조금만 쉽게 생각해 봅시다. 저도 이 부분에서 예전에 15년 전에 처음 세법을 공부할 때는 이중과세라는 걸 납득을 못했었거든요. 저도 솔직히 제가 최대한 실무 경험 없는 여러분들을 이중과세라고 꼬셔드릴 테니까 저의 이론을 잘 따라와 보세요. 자, 배당은 실은요, 이거예요, 이거. 배당은 이거예요. 옮기기만 한 제도예요. 제발 좀 제 말을 잘 이해해 보세요. 배당은 옮기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중과세라는 걸 이해할 거예요. 자, 무슨 말씀? 다시. 얘가 지금 번 돈은 10원이에요, 90원이에요, 100원이에요. 100원이죠? 100원이죠? 지금 삼성전자가 번 돈은 얼마죠? 90원이죠? 자,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의 소득은 각각 100원, 90원으로서 얼핏 보기에는 각각 소득이 두 개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세원 또는 그 재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한 번에서 나왔어요? 두 개에서 나왔어요? 한 곳에서 나왔죠. 그 세원 또는 재원은 이 삼성물산 100원으로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는 말만 번 거지 벌었다기보다는 지 동생인 100원 번 거에서 지 동생이 100원 번 거에서 10원 세금 떼이고 나머지 90원을 뭐만 한 거예요? 옮기기만 한 거 아닙니까? 이제 좀 제 말 이해되세요? 자, 제발 좀 죄송합니다. 우리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다시 물어볼게요. 자, 지금 삼성물산과 삼성전자는 두 개의 경제 주체인 건 맞아요. 경제 주체 두 개인 거 맞고요. 마치 삼성물산도 100원 번 것처럼 보이고 삼성전자도 90원 번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잘 보면 이 그림을 찬찬히 뜯어보면 두 개의 경제 주체 중에서 진정한 세원 또는 재원은 어디 하나밖에 없죠?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좀 이해되세요? 게다가 저 100원 중에서 10원은 세금을 냈으니까 제가 몇 번 말하지만 이 90원은 떳떳한 소득입니까? 아직도 좀 뭔가 찜찜한 소득입니까? 떳떳한 소득이잖아요. 세금 냈으니까. 그 떳떳한 소득 90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당 줬는데 그 배당은 네 글자로 옮기기만 한 건데요. 또 얘한테 야, 너 돈 벌었구나 라고 과세하면 전형적인 몇 중과세라고요? 2중과세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해 안 됐어도 더 이상 설명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새겨 들으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해됐다고 보고요. 이게 전형적인 이중과세입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이 기업회계에서는 그냥 수익 잡혀도 세법에서 또 한 번 과세하려니까 좀 민망했는지 이거를 입금불산입, 참 잘 안 나오는 세무조정이네. 입금불산입으로 일부를 세금을 안 내기로 한 거예요. 자, 입금불산입을 얼마만큼 해준다? 90원 받은 거에 입금불산입만큼 해줍니다. 내 말 잘 따라왔나? 한번 퀴즈 한번 내볼까? 자, 잘 들어보세요. 국세청이 이중과세를 완벽하게 조정해주고 싶다면 입금불산입, 죄송 이거부터 물어봐야지. 죄송. 납세자인 삼성전자한테는 이 입금불산입률이 클수록 좋은 거예요?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건 대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생각이 있으니까. 이 입금불산입률은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당연히 클수록 좋죠. 입금불산입인데 이게 설마 작을수록 좋으려고? 무조건 100%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퀴즈. 국세청이 삼성전자에게 진정하게 이중과세를 완벽하게 조정해 주려면 이 입불률은 이왕이면 얼마 해야죠? 에이, 답을 얘기해버렸네. 100이어야죠? 100이면 완벽한 이중과세 조정 아닙니까? 근데 안타깝게 이 입금불산입률은 우리 수업 목적으로 가장 전형적인 건 30%입니다. 30%. 이따가 표를 보여드릴 텐데 가장 전형적인 건 30%예요. 자, 실은 뭐 미리 보여드리죠. 우리 이번 챕터에서 반드시 3.6에서 외워야 할 게 바로 이 표거든요. 이 표. 이 표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입금불산입률이 뭐 80%냐 100%냐 80%냐 100%냐 선생님 30%가 제일 많다면서요. 그건 다음 거. 30%냐 50%냐 100%냐는 어차피 외워야 돼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텐데 아직은 거기까지 안 갔으니까. 자, 이 입금불산입률은 30%가 가장 많아요. 그러면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입, 수익배당금 얼마까지 나오는 거예요? 27원까지 나오고 소득처분은 이제 기타입니다. 기타. 자, 왜 기타겠어요? 이거 이왕 나온 김에 설명드리지. 입금불산입은 가산조정입니까? 차감조정입니까? 차감조정이죠? 차감조정은 국세청에 많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여러분 제 말 잘 곱씹으세요. 제가 분명히 4강인가 5강에서 몇 번 설명드렸는데 국세청은 소위 국고주의적 관점, 국가의 금고, 국가의 금고를 살찌우기 위해서 웬만하면 과세를 한다 아니면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를 한다. 즉 국세청은 뭐 좋아한다? 국세청 러브즈 3인칭이니까 S 뭐를 좋아한다? 가산조정을 좋아한다. 가산조정을. 이해하셨죠? 이거는 몇 개 없는 차감조정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 왜 아까부터 계속 입금불산입이 몇 개 없다고 하세요? 아까 3.3에서 많이 배웠는데 에이 내가 3.3은 15개지만 허수라고 했잖아요. 대부분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입금불산입은 수험 목적이든 실무든 많지 않은 편인데 이게 거의 우리가 확실히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입금불산입 중에 몇 개 안 된다니까요. 근데 입금불산입은 세금을 안 내게 하는 거지만
언젠가 반대 조정으로 뱉어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안타깝게도. 그게 입금불산입의 한계인데요. 언젠가 뱉어내야 하는데 얘는 뱉어냅니까? 뱉어내지 않습니까? 뱉어내지 않고 영영이 세금 면제해주는 매우 좋은 것 중에 하나니까 얘는 기타로 그냥 끝내버리면 돼요. 까먹으셨어요? 가산조정이나 유보냐 사회유출이 또 4개나 되죠. 그 다음에 기타냐를 구분하시면 되는데 차감조정은 뭐밖에 없었어요? 마이너스 유보냐 기타냐밖에 없으니까 언젠가 뱉어내야 하는 반대조정이 나오면 마이너스 유보, 그냥 지금 세금 면제받고 영영 뱉어내지 않으면 기타라고 했습니다. 이해하셨죠? 이거 되게 이론만 잘 이해하시면 뒤에 문제는 기계적으로 풀려요. 이론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내가 하나만 더 오버해볼까? 옛날에 내가 공부할 때 이렇게 이해했다? 야, 입금불산입이구나. 세금을 무려 27원이나 면제해 주는구나. 자, 이건 줄 알았어요. 잘 보세요. 나 이건 줄 알았다 진짜. 나 왜 이렇게 멍청하게 공부했을까? 아니면 나처럼 화끈하게 가르쳐준 강사님이 없었을까? 아니면 내가 못 이해를 한 걸까? 여러분들은 아무튼 저보다 나은 학생이 돼야 돼요. 이게 야, 이거 무려 마이너스 27원만큼 여기 0이 있다면 땅굴 파고 지하로 들어가는구나. 왜냐면 입금불산입이니까. 맞아요? 땅굴 파고 지하로 들어간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이미 기업회계에서 얼만큼 위로 잡아놨겠어요? 배당금 수익이라고 해서 기업회계에서 이미 이만큼까지 위로 잡아놓은 거예요. 네? 90원까지 이렇게 세금 내겠다고 이렇게 위로 잡아놓은 거라고요. 그 중에서 얼마를 빼주는 겁니까? 마이너스로 27원을 입구를 하는 거예요. 따라오셨죠? 여기 제로에서 땅굴 파고 마이너스 27원 하는 게 아니라 기업회계가 이미 이렇게 90원만큼 올려놓은 것을 고작 여기에서부터 마이너스로 27원만큼 내려오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알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봐야 얼마는 과세가 될까요? 63원은 과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네요. 제가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국세청이 완벽하게 이중과세를 하고 싶다면, 해줄 의지가 있다면 여기서 얼마를 밑으로 빼야 합니까? 무려 100%인 90원을 빼야 하는데 얘는 그럴 만한 의지는 없나 봐요, 세법이. 그래서 기껏해야 30%짜리가 제일 많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30%짜리가 제일 많다는 의미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차피 다음 시간에. 아무튼 위로 올라왔다가 밑으로 30%만큼 빼도 땅굴 파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90까지 올라간 거에서 내려오니까 여전히 63원은 과세가 된다. 이게 이제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입의 취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양가로 이번에 유형을 보고 잠깐 이번 시간 마칩니다. 양가로 이번 유형을 보시면 특례 규정이라고 해서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익배당금에 대한 입금불산입인데, 예를 들어서 신한금융지주 상장회사가 신한은행이라는 비상장회사의 지분 50%를 소유한 걸로 가정할 거고요. 일반 규정이라고 해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입인데, 지금 배우신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사이가 삼성전자가 지주회사는 아니거든요. 지주회사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는 에버랜드, 삼성 계열사 중에서는 에버랜드가 지주회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얘가 지주회사가 아니니까 얘는 일반 규정이 되겠죠. 내국법인이, 즉 삼성전자가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즉 삼성물산으로부터 받은 수익배당금에 대한 입금불산입, 즉 얘는 일반 규정을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화살표 보시면 삼성전자인 상장사가 삼성물산인 상장사를 지분을 20%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딱 30%가 이렇게 나옵니다. 30%가 딱 나옵니다. 30%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 여기까지 일반적인 설명이고 계속 다음 시간에 2번 특례 규정과 옆 페이지 3번 일반 규정을 강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